안녕하세요 여러분, 옥수수입니다. 파트 2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의 앞부분은 제가 따로 녹화해둔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에 관한 세부 정보들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저의 유학과 이민 썰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넘기셔서 즐겨주시고,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Stay tuned!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린스크린의 도움을 받아서 영주권의 단계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정보들은 이민 변호사님과 변호사님들이 운영하신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비용. 제가 인보이스가 따로 있긴 한데 총 합쳐서 한 15,000불 정도 들었고요. 변호사 비용과 이제 이 진행하는 어떤 수수료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 준비기간, 그리고 노동국이 담당하는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 이민국이 담당하는 이주 허가서 단계, 그리고 세 번째 이민국이 담당하는 영주권 신청서 단계, 그리고 나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승인이 나면 단계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에 종류들이 있는데 이 순위들이 있어요. 저는 3순위로 들어갔고, 그때 학사랑 비숙련공 이 2개 중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신 걸로 들어갔어서 비숙련공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보조교사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조교사들의 임금을 노동국에서 확인을 한 후에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임금으로 광고를 올립니다. 이때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광고 자체가 합법적 허위 광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떤 단계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보조교사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광고 플랫폼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저기 콰이어 타임 보이시죠? 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문호라는 건데요.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 수를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국무부 국립비자센터에서 15일, 매달 15일을 전후로 영주권 문호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문호가 열려 있을 때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를 거쳐서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합법적 허위 광고가 게재된 이후에 이제 콰이어 타임을 거치고 이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우선순위를 받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계, 미국 내 노동력 부족함을 입증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이때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광고를 올렸다. 근데 그 시간 내에 어떤 사람들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미국 내에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 직종을 맡아서 하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외국인들이 이민시켜서 이 직종을 계속해서 채워줘야 된다라는 빌드업을 이제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민국의 이주 허가서 I-140를 제출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옵션이 있어요. 급행으로 하시는 경우, 그리고 일반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급행으로 하실 때는 1225불, 한 하루 한 140만 원 정도를 더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급행 옵션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기 보시면 예상 소요 기간이 확 줄어요. 15일. 그리고 그게 아닌 일반으로 하시면 8달에서 12달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요. 이건 I-485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꿀팁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혹시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배우자분이 이 케이스에 얹어져서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신체 검사도 하게 되고 영주권 인터뷰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영주권 승인이 나고,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아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밑에 화살표 쪽 보시면 I-485 이 마지막 단계 신청 전까지 이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민 변호사분과 잘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2018년 8월쯤에 여름학기 이제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의 어떤 의견을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오케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OPT 동안 이제 1년과 그리고 그레이스 피리어드인 2달, 60일 을 합치면 한 1년 하고 한 2달 정도 있으니까 넉넉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호가 열리는 거랑 맞물려져서 저의 우선순위 시작 날짜는 9월이 되었어요. 첫 번째 단계, 노동국 단계가 한 보통 5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 한 3개월 정도 만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몇 승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민국 이 이주 허가서를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제가 옵션 2가지가 있었어요. 기본으로 하면은 8에서 12개월이 걸리는데 돈을 더 내고 급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15일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꿀이잖아요. 해기득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2018년에. 이때 15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돈까지 냈는데 한 달 좀 넘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무슨 일이냐, 이거 왜 이러냐 이랬더니 오디시 걸렸대요. 그 감사가 걸렸다는 거예요. 제 케이스에. 근데 그게 되게 랜덤하게 그냥 걸리는 건데 돈 썼는데 뭐지 이게?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하는 게 어디예요? 내가 이 영주권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어디야?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기다린다. 계속 기다리는데 이제 5월, 6월에 그 오디트 걸린 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벌써 거의 한 반년 지난 거잖아요. 지금 벌써 1년 지나가고 있고 아직 두 번째 단계에서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똥줄이 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망했다. 왜냐하면 이 단계만 허가를 받으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자가 없어도 돼요. 불법 체류자여도 괜찮아요. 근데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거든요. 학생 비자가 이제 만기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보통 이제 6월에 학기가 마치고 이제 계약을 다시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5, 6월이 다 됐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교사를 1년 더 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해버린 다음에 갑자기 교체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떠나야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고 저도 그런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여기 남아있어야 되나? 왜냐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는 저한테 어떻게 해서라든 뭔가 학원을 등록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든 있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이제 찰나에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나는 분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항상 자만추 무조건 자만추 막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풀 안에서 사람들을 너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요새 뉴욕에 데이팅 앱들이 핫하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는 다 한국이니까 지나가다가도 막 번호 물어보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 문화 자체가 막 가가지고 갑자기 Can I get your number? 막 이게 좀 이상한? 뭐 약간 인스타그램 줄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좀 개인정보 약간 뜯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는 분위기니까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어플을 봤는데요. 제가 또 이제 자만추니까 좀 쫄보였던 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막 만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만나자 이랬는데 막 범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무서운 거예요. 막 뉴욕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뭐 이스트 빌리지에서 만날래? 뭐 타임스퀘어에서 만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차피 지금 내가 확실하게 누군가와 어떤 연애를 커밋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타주 사람들을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도 연락을 하거든요. 사람이 좋으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타주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미시간주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미시간이 어딘지도 몰랐고 뭐 거기 산대요. 박사생이래요. 그래서 그냥 박사는 난 처음 본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문자를 하다 보면은 보통 보내고 몇 분 있다가 답장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있죠. 계속 이거 몇 시간 동안 티키타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한 3시간을 카톡을 했어요. 그 처음 연결되고. 어쨌든 저는 막 직접 만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문자만 하는 거니까 이러고 이제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금사빠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 티키타카가 된다는 걸로 가슴이 설레이고 막 두근거리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곧 한국에 갈 것 같다. 이제 그건 괜찮대요. 뉴욕이랑 미시간이랑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1시간 정도 비행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막 뉴욕에 놀러 오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좀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분과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도 영주권이 안 된 상태에서 연애까지 또 하고 있고 또 근데 장거리 연애고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도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춰서 어떠한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겨울에 한국에 들어가야겠다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이제 방학이 됐죠.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쉬면서 그냥 뉴욕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럼 미시간에 와 있어라. 어차피 뉴욕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나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장거리 끝내고 조금 같은 지역에 있으나 너도 한국에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이래서 이제 저도 그냥 괜찮은데? 사람이 미치면 뭔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저도 이때 당시에 되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고 이제 이 영주권이 뻐그러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되게 이분과 되게 세계의 사랑을 약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남자친구의 권유로 뉴욕을 오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잘 자리를 잡게 된 게 있으니까 그래 나는 어떤 버리는 경험이란 없다. 그래 미시간 줄 알았는데도 한번 경험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됐죠. 미시간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약간 그냥 약간 절레절레 도리도리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허락을 받고 미시간을 가게 돼서 또 그 사이에 인터뷰를 봐가지고 그 미시간 내에는 약간 자연주의 유치원? 인터뷰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요. 또 짬내서 혹시나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미시간 내에 있는 대학원들 막 이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미국에 있어 보려고 막 했죠. 근데 이제 또 영주권 업데이트도 없고 거의 이제 막 8월을 넘어가서 이제 9월이 다 돼가고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도 이제 슬슬 사야 되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갑자기 아마 한 9월 정도 됐었는데 그 일하던 유치원 있잖아요. 교사 중에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TO가 생긴 거예요. 갖고 저를 부릅니다. 아 우리가 자리가 생겼는데 너 혹시 만약에 계속해서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 상태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연락이 와서 뭐 물론 그분과의 연애도 좋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가져서 이렇게 주부로서의 삶, 약간 이런 아내로서의 삶보다는 내 커리어를 쌓고 일을 하고 뭔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뭔가 어떤 경험을 넓히는, 식견을 넓히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나 뉴욕을 가겠다. 완전하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게 돼요, 뉴욕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타이밍이 미친 게 미국에서 킥아웃 되기 한 달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데드라인 바로 남기고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민국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미시간에 계셨던 그분과는 이제 정리를 하고 무기한 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수고하세요. 이렇게 수고하세요 하고 끝났고 이제 영주권 이 세 번째 단계를 들어가게 돼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원래 오래 걸린다.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 이랬었는데 여러분 시기를 자세히 보세요. 2020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죠. 제가 원래대로면 한 2020년 중순? 뭐 여름 정도에 인터뷰가 잡혔어야 될 게 2020년 10월 말. 그래서 날짜를 받고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 전담 변호사님은 인터뷰에 이렇게 직접 참여를 못 하시고 거기 이제 어시스턴트 하시는 변호사님이 같이 인터뷰를 가게 돼요. 보통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 딱 한순간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데. 근데 이분이 약속 시간에 이제 그 이민국 거기 오피스 앞에 딱 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랑 이런 걸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되게 막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아이디 줘. 막 너 변호사 자격증 줘. 그랬는데 어디 갔지?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 약간 완전 멘붕 와가지고 뭐지? 망했다.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 대답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계속 그때부터 막 엄청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그 대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의자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깔려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불리면 가가지고 어떤 그 담당자가 배당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 변호사님이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담당 받은 분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이분이 아마 흑인 분이었고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약간 막 ID, this document, that document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경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이크 와즈호스키 하는 그 몬스터 잉크의 그 뭐지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랑 비슷하게 약간 생긴 그렇게 해가지고 저 완전 쫄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주면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뭐 클락아웃을 할 시간이 됐나 퇴근할 시간이 됐나 교대할 시간이 됐나 뭐 이랬는지 지나가다가 다른 그 아마 히스패닉 쪽? 그쪽 조금 키 크시고 건장한 어떤 분이 들어오더니 Let me switch with you 이러면서 나랑 바꿔 교대하자 이러면서 내가 얘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뭐지 이 사람? 이러고 나 망한 건가? 이미 약간 이 아줌마도 되게 무섭게 하는데 어떡하지 망한 것 같다 떨어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오피스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 왜 그렇게 회사 이렇게 칸막이들처럼 이렇게 칸막이로 된 오피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마다 사람들이 촥촥촥 이렇게 일렬로 있는. 근데 그 오피스 다른 오피스로 안 가고 어떤 방으로 가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이 분이 알고 보니까 이 디파트먼트의 짱이었던 거야. 헤드였던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웃어. 날 위해 웃어줘, 이 오빠가. 꽃미소. 막, how are you doing today?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서류를 이렇게 엄청 이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슥슥슥 보고 스탬프로 계속 찍어요. 빵, 빵, 빵. 그냥 대충. 그러고 Okay, you're all set. You pass the interview. 이러는 거예요. 진짜 천운. 진짜 그 변호사 옆에 앉으신 같이 대동하신 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저 그냥 생년월일 말하고 뭐 대충 진짜 필요한 기본 정보들만 말도 안 나와. 정보들만 나오고 말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고 이제 패스했다고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다운타운이었고 비 오는 약간 추적추적한 날이었고 조금 추웠는데 진짜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2018년 9월에 시작한 이 장장 이 거의 한 2년 걸린 이 영주권 따기 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뒤쯤에 그 영주권 카드가 왔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안 보이게 가렸습니다. 이렇게 영주권이 이렇게 나왔고요. 되돌아보면은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갈림길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는 그 어떤 선택의 연속인 시간들이잖아요. 삶을 살면. 근데 그때마다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할 수도 있고 미련이 남는 선택들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건 지나보면 쓸모없거나 쓸데없는 경험들은 없고 진짜 하다못해 심심해서 들은 뭐 수업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이런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일련의 작은 일들이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끌리면 해야 하고 원하면 해야 하고 그게 어떤 좋은 영향을 나중에 내 인생에 가져올지 불러올지는 모르지만 후회 없이 어차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신년이 되어서 무언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리셔야 하거나 뭐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시거나 뭔가 되게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시거나 할 때는 지금 이 순간도 어쨌든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 힘든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어도 이게 나중에는 좋은 기회, 좋은 경험으로 나한테 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고 시간을 지나보내고 그렇게 이제 기운 내셔서 모든 하시는 일에 화이팅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보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미국에 어학연수로 왔다가 눌러붙어서 학교를 갔다가 나 일하는 거 재밌네 해서 영주권까지 스폰을 받는 저의 스펙타클한 삶을 나눠봤는데요. 이 썰이 재밌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새로운 컨텐츠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올해 2024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좋은 생각들로만 가득한 그런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